쉬울 것 같아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 중에서 이제 자주국가 선포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여러 가지 개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문물이 바뀌고 뭐 광무개혁이라든지 을미개혁이라든지 뭐 그런 개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개혁이 일어나면 나라가 바뀌어 있겠지. 그럼 생활 모습에 대해서 해볼 건데 오늘은 아주 가볍게 들어도 될 만큼 조금 쉬운 내용들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근대 문물 근대 문물에 대해서 교과서 우리 그림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뭐 있냐면 여러분들 경복궁에 전등이 켜지는 모습, 전차 이렇게 거리 모습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대 문물을 보면 첫 번째 우리 전기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면 전기를 통해서 뭐가 들어왔냐면 전등과 가로등이 설치가 되죠. 여러분 주위를 이렇게 쫙 둘러봤을 때 집주위를 나갔을 때 둘러보면 전등, 가로등 보면 보이죠? 그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의 주위를 봤을 때 모습들이 지금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교과서에. 자, 전등, 가로등이 1800년대 후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등, 우리 이제 밤에 불이 들어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기를 깔아서. 전기 라인을 깔겠죠. 깔고 가로등이 있으면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등과 가로등을 인해서 뭐가 가능했다? 밤이 가능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밤 생활이 가능하게 되겠죠. 또 이번에는 근대 문물 중에서 통신 부분 볼게요. 통신, 여러분들 요즘엔 다 뭐 써? 휴대폰 쓰지요? 휴대폰 말고 그전에는 멀리 떨어진 거 지금 배에서도 좀 많이 사용해요. 못 쓰는 것처럼 뭐 어떻게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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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다단 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긴 판을 탁탁탁 찍는 거예요. 찍어서 이제 부호가 전신을 타고 아니면 전파를 타고 쭉 멀리 가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한 명이 앉아서 해석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전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렇게 받았다. 이거를 해석하니까 선생님 사랑해요 라든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신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집에 우리 교실에 있는 저런 전화와 통하게 됩니다. 전화는 1902년에 맨 처음이 언제냐면 1902년에 서울과 인천 사이에 전화가 뚫립니다. 요 전화 관련해서 우리 75쪽 같이 먼저 볼게요. 75쪽을 보면 교환원 있지요. 지난번에 설명해줬는데 기억하려나 모르겠는데 교환원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각 집에 전화 깔려져 있는 게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오면 자 누구랑 통화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 반 회장과 통화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선과 이 선을 선으로 연결해 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통화가 연결되겠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교환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바로 전화 걸면 되지만 이때는 연결을 통해서 하는 것들. 이런 전화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통 부분. 교통. 나보다 예쁘게 그리세요. 자, 교통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차. 전차를 위해서 뭐 했냐면 있죠. 도로와 전봇대. 전차 그림을 보면 70쪽 그림 2개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뒤쪽에 75쪽에 전차 있습니다. 전차가 어떤 거냐면 우리 여러분들 지하철 한 칸짜리라고 한 칸이나 두 칸 옛날에는 한 칸 정도 됐겠죠. 한 칸이 지하철이 위로 올라갔다 생각하면 돼요. 레일에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위쪽에 이렇게 전선을 받는 이렇게 전신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라인을 타고 가겠죠. 전기를 계속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전차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고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전차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차를 했는데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험해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때 신기해서 열심히 찾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전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해서 근대문물의 전기, 통신, 교통에 대해서 있고요. 자, 근대문물이 들어왔으면 사람도 바뀌어야 되겠지. 사람. 앞으로 이쁘게 그려야 된다, 항상. 자,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람을 항상 세 개로 나누죠. 뭐, 의, 식, 주 필요한 걸 나누죠. 의, 다음, 식, 뭐, 주. 나보다 이쁘게 그려야 돼. 자, 의. 옛날에는 뭐 입었어? 한복 입었지. 그림 봅니다. 무슨 옷? 서양식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양복이나 개량항복 같은 뭐 서양식 옷을 입는다. 모자도 이렇게 화려한 것도 끼고 이렇게 되겠죠. 쓰고 되는 거고. 식에는 어떤 것들이 교과서에 뭐 있어요? 서양식 요리. 요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과 관련해서 있겠죠. 과자들. 그 다음에 다과 관련해서 뭐 홍차나 커피 같은 것이 들어옵니다. 자, 서양식 요리, 과자, 커피. 커피는 누가 좋아했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우리의 누굴까? 고종이 아간파 첫해 러시아 공상안에 가서 커피를 처음 마셔요. 쭉 마셔봤는데 이렇게 좋은 게 해서 커피 매니아가 됩니다. 커피 광이 되죠. 엄청 열심히 마십니다. 자, 자기가 안 태워 먹겠죠. 자기가 태워주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는 우리나라 첫 번째 커피 1호점을 세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어요. 고종이 그렇게 했다. 우리 의에서 빠졌는데 어디로 넣을까 하다가 일로 넣자. 군대 관련해서 군대는 뭐 군복, 서양식 군복과 뭐 신식총 또 여기 적어 놓을게요. 언관해서. 자, 주에 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때 식은 교과서에 없는데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보면 할아버지나 남자들이 안에 들어가고 여자들은 바깥에 먹는 그런 풍습을 가진 집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다 같이 먹는 집도 있고 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방 안에서 여자들은 바깥에서라든지 좀 떨어져서 먹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남녀가 따로.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이때 근대문물 수용돼서 들어온 요 시기부터 뭐냐면 한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게 이때 생깁니다. 아니면 지금도 여자들 따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만큼 이때 바뀌게 되는 거고요. 서양식 건축물 되겠죠. 서양식 건축물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때는 그냥 건축물만 아니고 뭐뭐 사용했다. 벽돌. 지금 우리 학교 뭐로 돼 있어요? 시멘트. 또 뭐로 돼 있어? 저 창문은 유리. 지금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때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뭐 2층 이상의 집들이 하기 시작했다. 또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오는 뭐가 생겼다. 물뚝이 생겼다. 이런 것들이 주에서 달라졌다. 니들 예쁘게 정리해야 돼요. 자, 근대문물의 전기를 통해서 가로등, 전등. 맞죠? 통신에는 전신, 전화. 전신 뭐라고 했어요? 딴딴, 따단, 딴딴, 딴, 따단, 딴딴. 선생님 사랑해요. 그치? 전화. 통신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했고요. 교통 관련해서 전차를 옮기기 위해서 도로와 전봇대가 생겼다. 그 다음, 사람이 바뀌었다. 사람이 이렇게 겉에 드러나는 게 바뀌었다. 옷이 달라졌다. 남자는 양복, 구두 같은 걸 했고요. 여자들은 서양식 옷, 드레스나 조금 더 화려한 옷으로 바뀌었지요. 모자까지. 자, 군인들도 새로운 군복, 신식 총 같은 것을 했고요. 음식으로는 서양식 요리. 여러분들 돈가스 이런 거 좋아하죠? 이때 서양식 요리가 들어옵니다. 스파게티 들어왔으려나? 자, 그 다음 과자, 홍차, 커피
이런 것들 들어왔고요. 한상에서 둘러앉아 밥 먹는 게 이때부터 가능했다 했어요. 자, 주 관련해서는 서양식 건축물, 어떻게 지은 건축물, 벽돌, 시멘트, 유리를 사용했다. 그 다음 2층 이상의 집들, 굴뚝이 생기기 시작했다. 요게 의식주 관련한 겁니다. 여기 조금만 더 적을게요. 미안해요. 교통 관련해서 내가 뒤쪽에 있는 걸 못 적었는데 기차가 들어옵니다. 기차가 뭐와 뭐가 되냐면 경인선, 경부선. 경인선. 그 다음 뭐? 경부선. 서울경자를 쓰고요.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선. 오케이? 자, 서울, 인천 연결하는 선이 경인선이고요. 우리나라 첫 번째 기차입니다. 기차 라인이고요. 그 다음 경부선 어디? 쉽지? 서울경, 서울과 어디? 부산을 연결한다. 기차 라인이고요. 철도 세우는 건데요. 자, 기차 생겨서 좋겠다 싶지. 근데 이거를 어느 쪽에서 전차나 이런 것들,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전기, 이 모든 근대 문물은 누가 주체를 했냐면 일본인들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졌어요. 일본인들이 조선 좋으니까 조선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겠지요.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동력과 재료는 누가? 조선에서 착취를 했을 거고요. 전차 갑자기 우리 집 논에서 뚫린다 그래서 우리 집 무작위로 빼앗기고 이런 상황들을 일어납니다. 내 논이 있었는데 기차가 뚫린대. 그러면 그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도 했는데 얘네들이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또 왜 이래요? 이러시겠노? 자, 여기 서울이 있어요. 좀 더 이렇게 되겠죠. 서울이 있으면 어디? 인천역 있죠. 부산 어디? 부산역 있겠죠. 경인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 경부선, 서울과 이게 내려 있어야 되는데 오늘 지도는 상태가 영 이상하네. 자, 부산이 여기 있겠죠. 어디? 부산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뚫리면 여러분들 뭐 보여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했죠. 일본이 뭐 할까? 우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라고 했죠. 일본에서 부산으로 바로 군인들이나 일본군이나 무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연결해서 순식간에 할까? 기차 타고 올라와서 서울 그대로입니다. 맞죠? 그 다음 2위로 올라갈 때도 2위로 올라가겠죠. 나중에 여기까지 다 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때도 편한 거예요. 그 다음 서울, 인천 관련해서 한 거는 우리나라 쌀이라든지 할 때 땅으로 옮기는 것보다 배가 편하잖아. 배로 실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나중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 아주 많은 쌀이 거의 인천에서 다 나갔어요. 한 60, 70%의 쌀은 인천으로 다 나가는, 일본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를 위해서 자기들 밑밥을 다 깔아놓은 거야. 옮기기 쉽도록.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모습이 바뀌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자기들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일본인에 의해서 생겨서 했을까? 사람들은 양쪽으로 나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저거를 보고 했을까? 편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맞죠? 전차를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생각이 들까? 일본이 왜 우리한테 그래? 외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근대 교육과 근대 시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과서 72쪽이고요. 근대 교육은 우리나라를 하기 위해서 근대 국민 부국 강병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근대 교육을 실시합니다. 힘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교육이 힘이잖아. 맞지? 그렇게 해서 근대 교육이 많이 나와요. 근대 교육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와 뭐가 있냐면 2,
관립학교. 관립학교. 어디서 지었는 거? 국가에서 지었는 거. 또 반대편에는 뭐? 국가에서 지었으면 이제 개인이 지은 것도 있겠지요. 애국지사, 뭐 선교사 이런 뭐 사립학교.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죠. 자, 관립학교, 소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외국어학교 등 여러 가지 관립학교가 나오고요. 사립학교는 누구? 관립은 뭐 나라에서 세웠다 하니까 되니까 누가 세웠다? 애국지사. 또 누구? 선교사. 우리나라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선교사와 애국지사들이 교육을 세웁니다. 사립학교를 세우고요. 관립학교의 첫 번째 관립학교가 유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작년에까지 있었는데 원래 없어졌는데 어쨌든 참고로 한번 적어 놓을게요. 유경공원이 있고요. 사립학교의 첫 번째는 원산학사라는 곳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나중에 올라가면 배울 겁니다. 원산학사들이 있고 뭐 했다? 근대 교육을 하였다. 근대 교육이라는 것은 뭐가 달라졌을까? 이때까지 그전에는 뭐였어요? 내용. 그전에는 우리 뭐 배웠어요? 유교했죠. 뭐에서 뭐로? 유교에서 유교가 아니지요. 이제 전통적인 유교 중심에서 뭐 이제는 실용적인 학문. 실용적인 학문 뭐 있냐면 과학, 수학, 지리, 공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과학, 수학, 지리, 공학 등 그런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고 있어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공자왈, 맹자왈 이때는 안 하게 되는 거죠. 또한 대상. 누구? 그 전에 누구 했어요? 양반만 했죠. 양반만. 아니다. 누구와 다 했다? 이제 누구나 가능하였다. 입니다. 자, 근대교육이고요. 이번엔 근대시설 할게요. 근대시설은 근대 국민을 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뭐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요. 근대시설 어떤 게 있는지 보면 신문사를 해서 뭐 하냐면 근대적 인쇄기기 도입해서 그런 식으로 신문을 발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사람 이름 아닙니다. 신문사 이름이에요. 신문사 시설 이름이에요. 방문국에서 근대적 신문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고 뭐 서양식 무기공장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서양식 병원. 여러분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비인후과 가고 아픈 데 가는 거 어디예요? 서양식이에요? 동양식이에요? 서양식이죠.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이런 건 다 서양식이고 한의원 이런 곳은 동양이게 되겠죠. 그래서 서양식 병원이 들어옵니다. 서양식 병원, 최초의 서양식 병원 뭐예요? 교과서에 있습니다. 뭐 광해원 이렇게 서양식 병원이 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1885년 2월 29일 날 광해원이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고 뭐 서양식 근대적 무기 만드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 정도까지 할게요. 자, 요번에는 근대 교육에서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세워지는 주체에 여기 주체로 썼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주체에 의해서 관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됐고요. 관립사립에서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 한번 보면 되고요. 이거는 학교 이름입니다. 학교 이름입니다. 자, 내용은 유교 내용이 아니다. 자, 유교가 아니고 뭐 실용적 학문, 과학, 수학, 지리, 공학 이런 데에 대해서 배웠다. 대상은 누구나 가능했는 그런 것들이 근대 교육이고요. 근대 시설은 뭐 신문사, 서양식 무기공장, 서양식 병원 이런 것들이 생겼다. 서양식 무기공장 이름이 기기창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쉽지요?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이러면 오늘 내용이 끝인데요. 밑에
보면 단발령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 있어요. 언제부터 단발령 했다 했어요? 항일의병 일어났다 했잖아. 언제? 을미개혁 때. 을미사변 일어나고 바로 을미개혁 들어갔다고 했죠. 그 같은 시기에 일어납니다. 을미개혁 때 단발령이 시행되었다. 위생적이고 일하기 편하다. 반대는 뭐예요? 전통. 신체를 훼손한다. 일본을 따라한다. 이런 것들이라서 단발령이 있었고요. 74쪽을 보면 우리 설명했던 거 내용이고요. 75쪽 전화 관련해서도 우리 설명 다 했습니다. 오늘은 근대 문물에 대해서 했어요. 자, 기억하셔서 내일 옵니다. 이상입니다.